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같이 느껴집니다. 현재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노릇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 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명이나 2명을 낳으면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썼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영양 보충시켜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빨래하고 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빨래하고 밥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은 받았겠다. 자식들을 자기가 못한 거 시키려고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숫자로 본 우리의 인생은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노후 준비하라 그러면 대개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용돈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뭘 기대하세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에는 1960년에는 평균 수명이 52살까지 사셨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은 한두 명인데 우리는 100살까지 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뭐를 기대한다고 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지양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9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또 갔더니 친정 부모가 오면 이제는 시부모가 비켜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거나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마냥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봐줘. 그러면은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지. 그러면 너무 아깝지 하면서 미리 재산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봐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뭐라 그러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의 수는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그랬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녀 손자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이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70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3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문즉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나 보니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4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 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오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일단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육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이뤄보세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5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책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5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만 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